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또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감 방송 그리고 이제 연휴 이후에 대한 좀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양봉으로 마감이 잘 되었고요. 연휴 전에는 보통 시장에 대한 자금이 좀 회피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으로 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비교적 굉장히 양호한 흐름,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우리가 힘있게 반등하는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지수 차트만 보더라도 일단은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게 잘 버텨주면서 오늘은 거래량이 조금 적었는데도 좀 양호한 흐름 많이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2,500포인트를 찍어줄 것이냐,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여기 기준을 돌파해주면서 한 740포인트를 찍어줄 것이냐, 그게 관건인데요. 일단은 무지성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쉬어주고 나서 바닥 다시 한번 버텨주는 흐름 확인시켜주고 올라가는 게 올리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좀 편하게 좀 투자 심리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는 걸 한번 확인하고 올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수 자체를 핸들링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수를 응용하면서도 패닉셀에 대한 좀 흐름을 체크하면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큰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투자 심리를 예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는 원리를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동일하게 시가총액, 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그리고 이 보유 소속돼 있는 기업들의 통튼 시가총액에 대한 지수 흐름을 나타내는 게 이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예요. 그래서 이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시가총액, 그게 이게 분자가 되겠고요. 이 기업의 수가 분모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만큼 상승을 하느냐, 얼만큼 시장에 대한 돈이 들어오고 일괄적으로 코스피 관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증가를 했느냐, 코스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증가를 했느냐, 이거를 지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지만 지수가 반등을 한다는 거죠. 기업들도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이유가, 상장을 한 다음에 투자자들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게끔, 그리고 시가총액을 높이면서 자본금 확보에 좀 용이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그런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돈이 얼만큼 신규 매수 자금이 많이 들어오느냐, 그게 시장에 대한 반등 여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돈이 얼만큼 잘 들어오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지수를 우리가 보고 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좀 조정 구간을 나타냈는데 그래도 개별 장세는 계속 강하게 나타났어요. AI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굉장히 잘 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근데 이 종목들의 강세는 나타났지만 지수는 약했다. 이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새로운 신규 유입 자금은 없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순환을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입 자금보다는 시장에 대한 활력이 좀 돌아가는 이유가, 개별 장세가 이어간 이유가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매수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증시가 더욱더 강하게 반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는 매도세는 좀 많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큰 걱정을 할 구간은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좀 어떠한 시장에 대한 산업을 지켜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PPT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제 방송이라든지 매일경제 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디지털 콘텐츠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 7월 우영우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넷플릭스 실적과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만큼
이제 산업에 대한 수요 자금이라든지 전망이 밸류가 바뀌기 시작을 한 게 디지털 콘텐츠 포함된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좀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사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웹툰 쪽으로 해외 시장에 돌격을 한다. K 콘텐츠에 대한 위상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 대한 이미 성공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나서 동남아 쪽이나 유럽 쪽까지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으면서 프랑스 전용 뭐 웹툰 플랫폼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국내 웹툰에 대한 인프라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대한 중심으로 성장 엔진을 가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이제 유럽 쪽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쪽이라든지 지금 뭐 동남아 쪽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훈풍이 들어간 이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산업 전망에 대해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웹툰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웹툰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웹툰 플랫폼도 있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 찾는데 진짜 금방 찾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획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1300억 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록을 갱신을 했는데 카카오 웹툰에서 이게 나오고 나서 엄청난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흥행을 하면서 이게 소재 자체가 회기물이에요, 회기물. 다시 태어난다. 이거를 회기라고 하는데 그 회기물이 너무나 인기를 너무 큰 성장을 보여주고 엄청난 밈이 생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보여져 있는 웹툰 이것뿐만 아니라 거짓말 안 하고 한 100편은 나올 거예요. 회기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것도 회기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최근 들어서 회기 관련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를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도 그렇고 제작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기업이고 이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비자 측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게 끊임없이 나온다는 이유는 회기물이 식상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인기 있는 콘텐츠가 더 계속해서 잘 가는 콘텐츠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툰이라든지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밸류 체인이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결이 났어요. 완결이 나면은 이거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색다른 내용으로 좀 더 보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비슷한 콘텐츠를 찾아가기 마련이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제목과 비슷한 컨셉이지만 그림체랑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외전 보듯이 계속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생 효과로 최근 들어서 OTT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이번에도 넷플릭스에 대한 전망치가 가입자 급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시간이 상승을 하고 오늘 또 컨텐츠 플랫폼 쪽이 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올해도 한국 콘텐츠에 집중을 하겠다. 넷플릭스 총 가입자가 2억 3천만 명이 넘어갔다. 좋은 호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TT만 치더라도 뭐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서 뭐 티빙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웨이브가 탑재된 현대 전기차가 나온다라든지 이슈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수요가 쏠리고 있고 OTT 플랫폼도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OTT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TV만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로도 언제든지 내가 편안한 시간에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OTT 플랫폼이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방송을 많이 보시잖아요. 제 이제 밴드에다가 이거 영상을 올려도 당장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소통을 많이 해주시는 장점도 있지만 바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TV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이제 우리가 앉아서 본방사수라기보다는 OTT 플랫폼을 통해서 놓쳤던 드라마들을 한 번에 보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완결이 나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OTT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웹툰이랑 맞물려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밸류 체인 말씀드렸죠. 이게 연계가 되어 있다. 웹툰이 영화나 드라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이로운 소문, 그리고 뭐 내 아이디는 강남인, 여신강님,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부자들, 이것도 원작이 다 웹툰이고요. 이게 웹툰이 너무나 흥행을 하고 시나리오가 좋다 보니까 영화가 되거나 드라마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 최근에는 웹툰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나서 웹툰이 나왔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랑 재벌집 막내 아들이랑 같이 시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드라마가 또 웹툰화가 되는, 그렇게 밸류 체인이 같이 연계가 되면서 드라마가 잘 되면 웹툰도 잘 되고, 웹툰이 잘 돼서 드라마가 돼서 그것까지 잘 되고, 이런 식에 대한 사이클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밸류 체인에 대한 효과가 더욱더 커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이 공생관계, 우리나라에서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에 대한 시장이 공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성장여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혼자서 성장을 하던 시대가 이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뭉쳐서 같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성장하는 인프라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커지던 산업에 대한 속도보다 지금 이제 플랫폼에 대한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거를 작년 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기업에 대한 밸류라든지 가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는 본연의 가치로 이렇게 부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좀 기업에 대한 본질을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지만 본격 성장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하시는 게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 좀 길게 보더라도 좋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이쪽으로 같이 볼 수가 있는 게, 웹툰이나 OTT 플랫폼이나 이렇게 성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거를 채워야 되는, 플랫폼이 커질수록 이거를 더 많이 채워야 되는 컨텐츠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 재산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컨텐츠를 찍어내야지만 그게 또 성장을 하고 이용자 수를 만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를 이탈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한국이 최근 들어서 OTT 플랫폼 드라마를 찍을 때마다 대박이 나고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도 한국에 대한 포커스를 집중을 하면서 너무나 좀 드라마나 컨텐츠를 잘 만들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한 좀 메리트라든지 혜택이나 아니면 많은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엔터테인먼트는 내가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 인프라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OTT 플랫폼이 없을 때 뭐 극장 영화도 안 나오고, 영화도 안 나오고, 뭐 예능이나 이런 걸 찍는데도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나갈 데가 없었어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 아티스트들이 벌어오는 수입이 없고,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한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티스트들이 많은 공연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데뷔를 하고 있고 복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음원 활동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범죄도시 2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100만 고객을 최초로 찍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극장 영화도 굉장히 잘 된다라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영화가 계속해서 촬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 외에도 OTT 드라마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배우나 많은 제작사들이 이 플랫폼의 컨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엔터 쪽에서도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 쪽으로 우리가 묶어서 볼 수가 있고, 그럼 벌써 말씀드린 게 웹툰,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는 투자사라든지 제작 기업, 그리고 OTT 플랫폼,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 플랫폼 산업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엔터테인먼트, 벌써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보여졌는데 이게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파일을 나눠 가지면서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 보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산업에 대한 성장이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저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넷플릭스에 대한 가입 추정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컨텐츠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추정치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이제 돈은 잘 벌고 있지만 유망한 기업이지만 더 큰 성장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패닉셀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다 깨트리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겠구나. 2억 3천 명이 넘어갔는데도 아직까지 더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수가 있고 이 산업은 앞으로도 더 유망할 수가 있겠구나. 약간 이런 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OTT 플랫폼이 반짝하고 성장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언택트 문화에 대한 그런 흐름이 너무나 좀 적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상에 대한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업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막상 이걸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편리함을 적용시킨 사람은 이거를 계속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편한 거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OTT 플랫폼에 대한 장점을 느껴본 사람으로서는 이거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많은 방송사에서 가장 큰 고민이 이 OTT 플랫폼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제 본방 시청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게 제일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돌파구는 많은 플랫폼 아니면은 메이저 방송사도 결국에는 OTT 플랫폼 쪽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많이 접어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산업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다라고 하면은 채팅창에 1번이라고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영만님 감사합니다. 자, 이해되셨으니까 그럼 다음 산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은 뭐 개별 종목이나 이런 거를 찝어드리진 않겠지만, 효디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옥석가리기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저가 매수에서 좀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진득하게 기다려서 진짜 뭐 1, 2년이 걸리더라도 몇백 프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런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웹툰 시장 요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웹툰 시장에 대한 매출액 추이 전망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웹툰 작가들에 대한 평균 연봉만 보더라도 1억이 넘어간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쏠리고 있죠.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웹툰, OTT 플랫폼, 엔터 이쪽으로는 많은 소비자들이나 많은 애청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결국엔 그게 돈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돈이 쏠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증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 시장은 끊임없이 매출 추이나 전망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업 성장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미래가치 프리미엄에 붙으면서 10년치 이상까지도 밸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웹툰이라든지 디지털 엔터 쪽은 너무 퍼가 높거나 고밸류가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수치적으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대로 돈을 안 벌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붙여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도 저평가일 수밖에 없다. 어차피 밸류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돼야 되는 거고, 미래에 대한 선반영을 땡겨와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퍼가 미래의 퍼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자본금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땡겨서 생각하면은 지금 퍼는 굉장히 저평가 퍼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산업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AI 산업 말씀을 드릴게요. AI랑 로봇.
이 AI랑 로봇의 결국에는 같은 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긴 해요. 이 AI 로봇 이걸 같이 얘기를 하고 이 AI에 대한 기술이 결국에는 로봇 산업에 적용이 되는 거고 이 AI가 점점 기술력이 높아질수록 로봇에 대한 산업도 같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제가 좀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AI는 인간의 업무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로봇은 나중에 인간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조도구 역할과 대체 역할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보조도구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좀 더 시간이 흘렀을 때 나중에 지났을 때는 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역할이 필요한 게 로봇인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정부가 이 로봇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AI 산업이랑 로봇을 진짜 이해하기 쉽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AI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들어가는 게 AI 리조트, AI 챗봇, AI 뭐 의료 진단 인간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AI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AI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라든지 그냥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한 그거를 좀 판단을 하면서 온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굳이 뭔가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뭐 입출입이 가능하게끔 해주던지 뭐 이런 피트니스를 쓸 수 있게끔 해주던지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되는 AI 리조트가 설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챗봇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챗봇이 나오면서 많은 흥행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전부터 우리가 뭐 심심이 이게 최초의 챗봇이겠죠. 인공지능으로 해서 내가 질문을 하면 자동적으로 답변을 해주면서 그 답변이나 질문을 알아서 기계가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질문이나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AI 챗봇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AI 기술이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상담 업무 창구에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은행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은 원하시는 업무를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맞는 창구로 바로 연결해주는 이게 AI가 바로 빠르게 업무를 좀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진단을 해주면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챗봇 시스템을 통해서 간단한 답변 정도는 벌써부터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시작을 하면서 인건을 조금 축소를 시키는 방향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인건으로도 많은 효율을 만들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AI 시스템이다. 그리고 의료 진단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정보를 취합을 하면서 우리가 진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체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좀 보조 역할을 해주면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할 때 AI를 통해서 좀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나와 있는 로봇으로는 벌써부터 배달을 대신해주는 로봇 아니면은 직원이 안 구해지는 그런 식당에서는 서빙을 대체적으로 해주는 로봇도 나타나고 있고요. 수술까지도 대체적으로 해주는 의료 로봇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보조 역할을 해주면서 의사가 좀 더 속도라든지 효율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산업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좀 더 인공지능의 기술력이 엄청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지금 매년 꾸준하게 사망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인구 절벽에 대한 사이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방송에서도 그리고 톡방에서도 아가방 컴퍼니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출산 고령화 여기에 대한 좀 정책을 받으면서 수혜를 받고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인구 절벽에 대한 관심이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많은 인류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멸망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라는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은 보통 한 10년 이상에 대한 미래를 먼저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트렌드를 맞춰가야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느냐? 결국에는 생산 연령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든 사람만 남아 있고 젊은 사람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만 내려가더라도 이제 많은 시골 동네나 아니면 아직 좀 개발이 덜 된 지방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령화 되신 분들밖에 없어요. 도시에, 동네에. 그리고 나서 젊은 사람들은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면서 수도권이나 아니면 수도권 근교 쪽으로 다 뻗쳐 나가고요. 시골 쪽에는 벌써부터 고령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그냥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인구도 없고 생산 인구도 없다 보니까 동네에 발전이 안 되는 도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2020년에 지금 노인 한 명당 생산 연령이 4.6명이라고 치면은 2070년도로 넘어가면은 한 명당 생산 연령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70년에 거의 생산 인구가 100명당 부양 인구가 116명이다. 100명이 116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령화에 대한 소비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베이비 붐이 X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 X세대가 모두 은퇴를 하면은 우리가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MZ세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Z세대가 70년도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생산 인구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내 노후에 내 노후를 챙겨줄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돈을 쓸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소비를 어떻게든 만회를 하면 돼요. 근데 인력이 없으면은 회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에다가 포커스를 강력하게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미 정부라든지 산업들은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엄청나게 맞추고 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장기적으로 볼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고 로봇 산업이 성장하려면은 AI 기술이 먼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AI를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로봇을 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어차피 큰 틀로 보면 같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먼저 좀 힘있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AI 쪽이 좀 더 지금은 대중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를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점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서울도 폐교가 나오고 있고 저기 전북 어디 학교는 10명도 입학을 안 했대요. 학교에, 초등학교에. 그만큼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3, 40명씩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한 20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물함을 뭐 2개씩 쓴다 그러고 정말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나중에 사회로 진출할 때면은 오히려 인구가 없기 때문에 실업률은 우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모두가 취업을 하면서 기업에서 인력이 없어서 고생을 하겠지만 그만큼 소비에 대한 자금들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내수 경제에 대한 사이클이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유입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국내에서도 국내 내수 쪽으로 산업을 키운다라기보다는 뭐 원전 동맹국이라든지 뭐 중동에다가 MOU 체결을 하려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를 키워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렵다라는 거를 산업들이 다 느끼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수 경제로만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섭렵을 하면서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산 인구를 채울 수 있는 로봇이나 AI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방 컴퍼니도 말씀을 드렸고 AI 쪽으로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머큐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산업에 대해서 디지털 산업이랑 AI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가 잘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채팅창에 2번이라고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날 직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재방송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정말 보통 이제 주식 교육 영상이다 이런 거 많이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뭐 차트 틀어놓고 지지와 저항이고 뭐 이렇게 뭐 기술적인 분석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반영이 되는 거는 산업에 대한 돈이 쏠리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돈이 결국엔 들어와야 그 기업에 대한 주가도 상승을 하는 거고 주가가 상승하는 게 결국에는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기업에 돈이 들어올 건지 이거를 기술적 분석만으로 모든 게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아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데이터베이스 정리하시기 귀찮으시니까 이런 교육 영상을 통해서 이해만 하셔도 저는 좋은 결과 분명히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오픈방어에서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